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자동화 마지막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자동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마케팅 팀에 있으면서 블로그를 계속 써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면서 AI를 쓰려다 보니까 계속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 품질도 좋으면서 상위 노출까지 되는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기획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4편에 걸쳐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임시로 설정해 놓고요. GPT 모듈을 돌려주는데 상황, 니즈,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모듈을 GPT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키워드를 받으면 그것에 맞게 상황을 만드는 모듈을 넣었고, 그리고 그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맞는 고객의 니즈가 3가지 나오도록 추출했습니다. 네, 추출 결과 키워드에 맞는 상황 10가지와 선택한 상황, 니즈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 니즈를 에어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플로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니즈 페르소나가 나왔으면 이미지와 본문을 생성하는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본문은 클로드 모듈로 생성했고요. 이미지는 플럭스 모델 API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문을 생성하면서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추출해서 키워드를 본문에 4개에서 8개 정도 넣는 SEO 기법을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태그도 동일한 기법으로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테이블의 본문과 이미지, 태그 제목까지 저장을 해서 마지막에 노션으로 블로그 형태로 임시 저장하는 플로어를 만들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JS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JS 포맷이 필요한 경우는 GPT 모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제목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맨 앞으로 오고 그 뒤에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는 임시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글이 나오는지 실험을 해서 제목과 본문 태그까지 잘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노션으로 보시면 블로그 글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본문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키워드 추출기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숏테일과 롱테일로 자동으로 나눠서 이 키워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까지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저장하는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키워드 추출기가 자동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업체 내용이나 키워드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은 경우가 처음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프롬프트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업체를 넣어서 키워드 추출기를 완성했습니다. 키워드 추출기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듈을 짜집기해서 워드프레스에 발행하는 블로그 생성 모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구글 시트에서 받아온 정보를 토대로 펄플렉시트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서치한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2줄로 요약할 수 있는 GPT 모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정보를 토대로 클로드에서 블로그 글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HTML 형태로 뽑고 모바일 가독성에 최적화된 글을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를 다듬는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상황, 니즈, 페르소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플럭스에서 이미지를 1개만 만들었었는데 3개의 모듈을 넣어서 이미지를 3개 불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모듈들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변수명을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고요. 네, 제 워드프레스가 록시 스튜디오라는 워드프레스인데 거기에 블로그 자동화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따로 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편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GPT 모듈에 있는 프롬프트를 클로드에 옮기는 것부터 할 텐데요. 클로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더 글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GPT 모듈에서 클로드 모듈로 다시 옮겨주겠습니다. 클로드 모듈로 프롬프트를 옮기기 위해서 GPT에 있는 프롬프트를 메모장에 전부 복사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GPT 모듈은 잠시 빼놓고 클로드와 마크다운 모듈까지 연결을 다시 해주고요. 그리고 클로드에 있는 프롬프트를 기존 GPT 프롬프트로 바꿔줍니다.
프롬프트를 메모장에 미리 복사해 두어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죠. 네, 메모장에 복사한 프롬프트를 클로드로 다시 옮길 때 굳이 변수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변수까지 이렇게 잘 붙여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본문을 생성할 때 클로드 모듈 2개를 사용했는데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좀 더 블로그 SEO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글을 다듬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GPT 모듈은 삭제해주고 본문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모듈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워드프레스 컨텐츠 박스 안에 HTML이라는 웹 언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웹 언어를 넣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미지에 키워드 alt 태그를 넣어서 그냥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포털에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미지 3개를 상단에 배치한 다음에 본문 내용을 밑에다 넣었어요. 초안 형식으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는 글 중간중간에 수동으로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카테고리와 태그가 설정되어 있는데 태그는 추후에 따로 넣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GPT 모듈을 제거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플럭스 API 모듈이 3개 있는데 얘는 이미지 3개를 받아와서 제가 추가한 겁니다. 네, 키워드 추출기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키워드는 블로그 자동화로 설정되어 있고 간단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바꿀 건데 기본 키워드를 자동 수익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동 수익화로 들어가니까 쇼테일 정보성 키워드로 분류되죠. 네, 키워드 자동 추출을 마친 후에 블로그 자동 발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구글 시트에서 받은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상황과 니즈 페르소나가 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 니즈, 페르소나의 정보를 가지고 클로드 모듈로 받아와서 클로드 모듈에서 본문을 생성하는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분석해서 이미지에 들어갈 프롬프트와 제목을 생성하는 GPT 모듈을 새로 추가했는데요. 태그와 이미지, 프롬프트 제목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고 제목답지 않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목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메이크 모듈 안에서 한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줄바꿈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먼저 프롬프트를 완성하고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완성된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프롬프트는 클로드를 통해 고품질 본문을 생성할 수 있게 했고 본문을 마크다운 모듈로 HTML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웹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 태그,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은 본문을 받아와서 관련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플로우로 가져왔고요. 이미지 생성은 플럭스 API를 통해 이미지 3장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들어갈 HTML 형식 데이터를 준비해서 콘텐츠 변수로 만들었고요. 태그 모듈, 대표 이미지 모듈을 추가해서 워드프레스로 연동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플럭스로 생성한 3개 이미지 중 하나를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설정했고요. 여기서 파일 네임 뒤에 이미지 확장자명인 png를 반드시 붙여야만 모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 발행 설정은 현재 날짜로 초안 발행 설정을 했고 태그와 미디어 아이디를 통해 대표 이미지와 태그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키워드는 GPT 자동화를 사용했고요. 키워드 추출기로 돌아와서 GPT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쇼테일 정보성 키워드로 분류되어서 구글 시트에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 시트에 저장된 정보를 블로그 자동 발행기에서 불러와서 워드프레스로 초안 저장하는 플로우가 작동하는 겁니다. 펄플렉시티가 GPT 자동화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워드프레스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임시 글로 워드프레스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안으로 저장해 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지 3장이 맨 앞에 잘 배치되었고 그 아래에 소제목과 본문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나온 부분은 한국어로 수정해주고 모바일 가독성에 최적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최적화 작업은 단락이 너무 길지 않은지 체크하고 소제목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마음을 읽는 데이터 분석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죠. 글을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소제목이 너무 길다 싶으면 2줄로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지와 소제목, 본문이 모두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실제로 편집 화면에선 잘 나왔지만 실제 화면에서는 볼 때 이미지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편집 화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모바일 버전으로 블로그 글을 봤을 때도 가독성이 좋은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봤더니 처음에 줄바꿈이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을 수정해주면 모바일에서도 잘 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블로그를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PC보다는 모바일 가독성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아요. 네, 모바일 가독성까지 완료됐으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본문을 확인해보면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PC 버전인데 구글 크롬에 있는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위드 값을 살짝 조절해서 모바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줄바꿈도 잘 되었고 이미지와 본문, 소제목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처음 해본 자동화 강의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축적한 노하우를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실험을 거쳐가면서 나온 결과물이 1편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좀 더 차별화된 본인만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실험적이고 콘텐츠 품질 측면에서 우수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